안녕하세요. 식사들 하셨어요? 예. 제때 식사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제가 올릴 차량은 LPG 차량입니다. 차종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특별하게 차종을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이 차 내연기관차는 다 거의 비슷합니다. LPG 연료를 떼는 차예요. 이 차량이 왜 저희 집에 이렇게 왔냐면 이게 견인에서 왔습니다. 견인. 이 차량은 제가 일반 업체에서 받았어요. 일급 공업사에서 받았습니다. 좀 먼 데서 받았어요. 차를 견인해 오는데도 지금 1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이분하고 통화를 제가 하고, 근데 이분이 차주인 줄 알았는데 차주가 아니고요. 그 공업사 관계자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무슨 일 때문에 견인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거기서 고치시지. 그랬더니 뭐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고장입니까? 그러니까 차주분이 자가 수리를 뭔가 했대요. 뭘로 하셨는데요?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료 쪽을 막 만져가지고 아주 난장판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손대면 뭐 LPG 쪽이라 또 손대기도 좀 그렇고 해서 뭐 이쪽이 뭐 LPG 전문점이라고 하니까 조치를 좀 이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근데 차주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주한테 전화를 한번 회신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차주와는 통화를 대충 하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입차가 됐고 제가 이제 그 증상을 이제 그대로 듣고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어봤어요. 아, 연료계통이구나. 이분이 자동차를 만질 줄 아시는 분이구나. 이제 이렇게까지만 제가 판단을 하고 이따가 차를 지금 받아서 안에다 넣기 전에 시동이 전혀 안 돼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시동이 안 돼서 저만의 방법을 해서 시동을 걸었어요. 걸고서 받으시 넣었는데 배출가스를 찍어보니까 배출가스가 맥스 나와요. CO, HC, CO2, 공기량, 람다, 록스 뭐 다 막 완전히 엉망이죠. 뭐. 엉망이야. 막 그리고 또 차주분이 그러더라고요. 연료 냄새가 너무 난다. 연료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그래서 뭐 시동도 못 걸고 그래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왜 죄송합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이 또 살다 보면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바지에 오줌 쌀 수도 있고 네. 그런 건 흠이 아니에요. 흠이. 근데 저한테 계속 죄송하다고 뭐 유튜브를 보고 그거를 이제 재현을 해보셨나 봐요. 했는데 안 되는 거지 이게. 이론과 또 실기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더군다나 연료계통은 우리 정비사 전문 정비사 정비하시는 분들도 손 안 대세요. 네.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시지. 이번 기회에 뭐 학습을 하셨다고 저는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한번 가서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또 어떤 고장이 나서 또 이게 또 여기까지 온 사연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이렇게 설치해 놓고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제가 잠깐 재현을 했는데 카메라에 잘 잡혔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참 있다가 꼭 그 연료가 없어 갖고 안 걸리는 것처럼 하다 걸려요. 걸리다가 악셀 페달 가면 툭 꺼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노크가 돼 버리는 거예요. 노크. 여기서 노크라는 거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음식이 씹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고 임산부처럼 이렇게 헛기역질 하는 거죠. 근데 운전자는 이걸 걸려고 어떻게 악셀 페달 밟으면서 막 계속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럼 계속 음식은 들어가죠. 연료는. 그러니까 연소가 안 된 가스가 어떻게 돼요? 어거지로 오바이트 하니까 토하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연료가 LPG잖아요. 아, 냄새도 많이 난다. 아주 이제 계속 이제 그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3일 전에 전화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3일 전에 전화 온 게 지금 오늘 견인해 온 거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문제는 해결해 놨어요. 문제를 해결해 놨어요. 오니까 이렇게요. 저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어려우니까 이게 공업사에서도 여기까지 왔겠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거 뭐 정말 지겹게 그냥 LPG 냄새 많이 맡고 성장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사실은. 안 되는 차 여러분들이 갖고 오니까 계속 고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냥 뭐 국가대표가 되는 거죠. 국가대표가. 어쨌든 여러분 덕분에 제가 기술이 자꾸 업로드가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고 싶네요. 자, 뭐가 원인인지 화면을 돌려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요 차를 첫 대면을 했는데 싹 교환이 돼 있어요. 뭐가 교환이 돼 있냐면 일단은 엔진이 지금 손이 돼 있어요. 보면 엔진 자세히 보세요. 엔진이 깨끗해요. 그죠?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엔진이 다 깨끗합니다. 이 부위 한번 보세요. 그죠? 다 깨끗하죠. 그리고 또 LPG 컷 밸브라고 시동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여기 보시면 컷 밸브 교환이 돼 있죠. 자, 또 하나 옆에 보시면 어때? 점화 개통이 싹 교체가 돼 있어요. 점화 플러그도 제가 빼봤는데 플러그도 새 거고 코일도 새 거고. 그러니까 차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리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배터리도 교체가 돼 있어요. 양호합니다. 지금 차가 제 눈에 봤을 때는 차가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럼 제가 고장 코드를 한번 볼까요? 고장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고장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고장 코드는 없어요. 이제 고장 코드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비사가 볼 게 없는 거죠. 네.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비사님들이나 우리 구독자분들이 볼 거를 제가 좀 만들어 놨어요. 차량이 시동이 안 돼서 냄새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차주분을 제가 좀 Q&A를 좀 했습니다. 뭘 만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인젝터를 자기가 수리를 했다. 다 교체를 했다. 근데 진짜 보니까 인젝터를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보세요. 뭐 이게 좀 뭔가 만져놔가지고 다 이게 조져놨어요. 여기 보시면 인젝터가 이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뭘 이렇게 막 잡아서 돌려가지고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를 보시면 많이 잡아 돌렸어요. 그러니까 본인 차니까 뭐 이런 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차가 시동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스 냄새가 많이 나서 그래서 이걸 싹 빼봤어요. 뺐는데 요 놈이 원인인 거예요. 요게 보시면 인젝터에 지금 이 청색, 파란색의 오링이 물론 검은색 오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정상적인 오링입니다. 이게. 근데 위에 거 보시면 오링이 어때요? 이중으로 껴있죠. 두 개가. 그리고 어때요? 굵기도 많이 다릅니다.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요게 오링이 이 오링 있잖아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누설 방지예요. 누설 방지. 연료 누설 방지를 해주는 오링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오링은요, 압축을 유지해요. 압축. 연료의 압축을 분배해서 탱크에서 연료가 이쪽으로 분사가 되면 요 사이로 연료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분사는 여기로 하는 거죠. 얇은 바늘구멍. 그런데 압축이 여기서 누설이 되면 이쪽으로 해서 새는 거죠, 밖으로. 근데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세 개가 이런 모양으로 하나, 둘, 세 개가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젝터가. 그래서 빼가지고 연료 압축도 보고 인젝터도 다 제가 리빌드해서 다시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좀 본 이유가 뭐냐면, 이 차가 엔진 작업을 한 지가 한 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면을 돌려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은 좀 보기가 어려운 그림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자, 요 그림은 사실 엔진의 작동 그림이에요. 엔진, 우리 내연기관차의 작동 그림. 그래서 내가 참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참고 영상인데, 자, 보세요. 이걸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엔진이 회전을 합니다. 피스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두 개가 올라가고 양쪽 끝에 두 개가 내려갑니다. 자, 요런 식으로 다시, 자, 회전을 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피스톤이 두 개가 내려가고 두 개는 올라갑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위에 요런 밸브가 있어요. 밸브 하나, 둘. 밸브가 한 실린더에 두 개씩 있습니다. 여기도 두 개 있고, 두 개 있고, 여기도 두 개. 이 엿가락처럼 생긴 게 밸브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자, 이쪽으로 잠깐 올게요. 자, 요런 게 사진에 두 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두 개. 배기 두 개, 흡기 두 개. 두 개, 총 한 실린더에, 한 엔진에 이게 보시면 여기 두 개 보이죠? 요 반대쪽도 두 개. 이게 두 개, 총 한 실린더에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한 실린더에 둘, 4, 10, 16개가 있는 거죠. 밸브가. 이 그림을 요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요 영상을 요 그림으로 표현을 제가 한 겁니다. 자, 피스톤이 올라갔을 때 상사점이에요. 요 압축이 몇이에요, 지금? 요 상사점 최고의 압축이 7.2바. 그럼 7.2바죠. 그죠? 근데 얘는 7.2바인데 얘 지금 밑에 떨어진 거, 요 떨어진 건 6.7바래요. 그래서 얘하고 얘 갭을 차이, 요 갭 차이를 보니까 0.539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539바, 530m바, 539m바. 그러니까 요거를 환산해서 빼면 0.539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밸브 엔진의 압축이 떨어지니까 약간 어떻게 차가 좀 떨겠죠. 압축도 덜 나오고. 요 밑에는 좀 어렵긴 해요. 여기 엔진 피스톤이 올라가서 떨어져서 압축 상사점을 찍고 내려갈 때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밸브가 열리는 거예요. 배기 밸브가 닫히고 흡기가 열리죠. 여기까지 흡기가 열리고, 그 다음에 배기가 닫히고 피스톤이 또 내려갑니다. 여기서 피스톤이 내려가고 또 압축으로 올라가는 요런 그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그림을 제가 보면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여기 보면 요 밸브가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헤드라는 놈이 이렇게 헤더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헤더가 일자로 올라가 있는데 그 헤더의 밀착, 여기 밸브의 밀착. 자, 이쪽으로 또 올게요.
자, 지금 요게 밸브인데 이 밸브가 보면 형상이 얘가 정상으로 보시면 돼. 얘는 정상이고 아주 사포로 닦고 나서 깨끗합니다. 밀착이 잘 되고 밀봉이 잘 되는 밸브예요. 그럼 옆에 걸 볼게요. 옆에 걸 보면 어때요? 까맣죠? 까맣다 얘기는 요 밸브의 밀봉이나 밀착이 양호하지 않다, 좋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또 문제는 요걸 살짝 들어보면 살짝 크래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크래기가 있고 또 옆에 보면은 밸브에 구멍이 나 있어요. 이 구멍이 이죠. 이건 어떻게 이렇게 나냐? 이게 왜 이렇게 나냐?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인젝터라고 말씀드렸죠. 이 인젝터에 자세히 보면 여기서 연료가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 이 밸브의 어느 부분에다 분사를 하냐면 요 윗불에다 오줌을 쌉니다. 오줌을 여기다 오줌을 싸다 보니까 밸브가 양쪽으로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오줌을 싸냐면 요쪽에다 오줌을 싸요. 찍 하고 오줌을 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다 오줌을 싸야 되는데 밸브에 카본이 껴있어. 예를 들어서 이쪽 안쪽이나 한쪽 어느 쪽에 랜덤으로 카본이 끼잖아요. 그러면 얘가 중앙에다 오줌을 싸야 되는데 오줌을 어떻게 싸냐면 바짓가랑이에다 싸요. 이쪽에다 짐증으로 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엔진이 열이 800도에서 1200도까지 올라가요. 순간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 이게 밸브의 그림인데 이 밸브가 이 밀봉이 잘 되는 밸브는 정확하게 이 그림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배기 밸브 압축 열리고 닫히고 할 때 피스톤이 또 다시 내려가서 압축이 될 때까지는 닫고 있어야 돼요. 밸브가. 그런데 지금 이쪽이 떨어지는 밸브는 어떻게 해요? 압축이 좀 낮다 이거예요. 압축이. 요건 그림이 좀 어려워요. 사실인데 요런 방법으로 차를 수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걸 이해하려고 하시면 알고, 요게 이제 그 그림인 거죠. 이렇게 움직일 때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때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하죠. 요 밸브가 지금 요 밸브가 두 개 이렇게 총 4기통이니까 16개의 밸브가 이 피스톤이 올라오죠. 올라온 피스톤은 어떻게 해요? 얘가 닫고 있어야 돼요. 밸브가 닫고 어떤 건 열고. 그래서 요거를 타이밍 벨트, 여기 타이밍 벨트가 요 시점을 딱 정확하게 열고 닫고를 하는 거죠. 타이밍 벨트가 점화가 돼서 인젝터가 연료를 쏘고 또 점화가 되고. 그러면 요 레일에 인젝터가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요게 인젝터예요. 정황에 지금 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일 때 쏘고 이렇게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이루어질 때 이 밸브가 밀봉이 안 되면 요 그림이 뜬다는 얘기예요. 요 그림이 피스톤이 올라가서 내려갔을 때 배기 밸브가 닫고 흡기 밸브가 열리고 배기 밸브가 닫고 피스톤이 압축을 할 때 또 열리고 압축을 또 하고, 요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요 밸브의 밀봉이 안 되면 차 시동이 안 된다 이거죠. 차 시동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요렇게 밸브가 구멍이 나거나 요렇게 배기 밸브가 크랙이 가거나 찢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꼭 인젝터를 의심하셔야 돼. 인젝터 요놈이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물건이에요. 이거. 그리고 요렇게 오닝이 맞지 않는 걸 넣으면 이 안쪽에서 미연소 가스가 많이 쌓입니다. 쌓이면 이 밸브, 깨끗했던 밸브가 계속 노화로 인해서 누적이 됩니다. 여기 지금 자세히 보면 카본이 있죠. 카본. 얘도 마찬가지고. 요 부분 카본 보이나요?
이게 밀봉이 되겠습니까? 엔진은 주사기나 똑같아요. 주사기가 압축이 돼야지 압축된 양만큼 피를 빨아 당겼다가 밀고 하는 거예요. 주사기에 어떤 액체를 넣었을 때 그 액체가 정확하게 담긴 걸 그대로 밀어 넣었을 때 그 비율이 정확해야지, 정확하지 않으면 에어가 차거나 에어가 차지 않더라도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요 세 개가 엔진하고 더불어서 엔진의 메인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주전이에요. 얘들은 주전 다 후보가 아니에요. 주전 역할을 하는 애들이죠. 그리고 얘들을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얘들이 쇳덩어리 같죠? 지금 여기 자석이거든요. 자, 자석 안 붙어요. 안 붙죠? 안 붙어요. 자, 안 붙죠? 자, 어떤 건 붙는 게 있어요. 자, 얘는 붙어요. 자, 붙죠? 얘는 자석이 붙어요. 또 여기 주변에 자, 붙죠? 근데 여기는, 자, 여기는 붙죠? 근데 여기는 또 안 붙어요. 자, 붙고 자석, 이건 자력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붙어요. 여기는 안 붙잖아요. 지금 밸브 쪽은 안 붙는 거예요. 자, 다른 거, 자, 요놈 얘는 다 안 붙죠. 자, 이거는 얘들이 왜 여기는 자력이 없고 얘는 또 여기는 여기까지 스템이라고 그래요. 스템? 이 스템 부분은 자력이 있냐면 얘들은 자력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왜? 이게는 헤드 부분이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는 엔진 부위예요. 자력이 있으면 여기 카본이 붙겠죠. 카본이 자력이 있으면 세부치를 붙여가지고 여기에 카본이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력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특수 제품인 거죠. 특수 재료를 써서 티타늄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이 재료를. 이 부분은 이제 녹이 올라오죠. 그죠? 녹이. 이거는 이제 엔진마다 좀 달라요. 요렇게 재료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차 왜 카본, 흡기 밸브 카본을 청소를 해야 되냐면 카본을 청소하게 되면 얘하고 헤드의 밀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사기의 압축이 좋아지죠. 내가 꽉 밀면 미는 만큼 또 올라오잖아요. 1을 밀면 1이 올라오죠. 근데 압축이 안 주면 1을 밀면 0.9가 올라와요. 그럼 0.1에 손실이 있겠죠. 손실이 있는 만큼 연료는 많이 쓰이고 출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뜯어보지 않고 확인하는 게 뭐냐? 요런 정밀 진단기예요. 이렇게 엔진 밸브 헤드를 한 번에 한눈으로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비사들이 요걸 정밀하게 보는 친구들이 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제가 알기로는. 장비도 굉장히 고가고요. 근데 이거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석을. 실린더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한 기통,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이 한 사이클에 실린더가 움직였을 때 360도가 회전했을 때 엔진이 압축을 주고 또 압축을 주고 또 내려갈 때 압축을 주고 내려갈 때 시스템을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차로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제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차가 요런 진단기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저 엔진 밸브 있잖아요. 그 밸브. 저 흡기 밸브, 배기 밸브인데 거의 배기 밸브 손상이 커요. 왜냐면 배기 쪽 고열이 많이 침투를 해서 피로도를 굉장히 쌓이게 합니다. 뭐 1000도까지 올라가니까 진짜로 800 기본 저희들이 시내 주행할 때는 적어도 700도에서 800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엔진 오일 주기적으로 교환하셔야 돼요. 엔진 오일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3000km에서 5000km를 뛰는 엔진 오일이 그때부터 급격히 엔진 오일 성능이 하강합니다. 떨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3000km, 5000km까지는 그래도 엔진 오일 역할을 잘 해요. 윤활작용도 하고 밀봉, 방첩, 냉각작용 다 합니다. 그런데 엔진 오일도 자기 컨디션이 사람도 마라톤을 하다 보면 마 구간 있잖아. 마의 구간이라고 30km, 25km
마라톤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20km에서 30km 갈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계속 들잖아요. 아니, 저도 풀코스 2번 뛰어봤어요. 과거에. 예, 옛날에 마라톤 선수였었어요. 옛날에. 과거 얘기예요. 과거에. 할 때 막 별 생각이 잘 들어요. 이건 팔에 있는 그 시계 같은 것도 다 벗고 뛰잖아요. 이게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엔진 오일이 그 마의 구간이 있어요. 누구 말을 뭐 다 듣고 안 듣고 그걸 떠나서 저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3,000에서 5,000km 뛰는 차들이 그때부터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요. 오일이. 그래서 이 1,000km만 더 뛰면 어때요? 그때 윤활작용을 못해요. 거기서 포기해요. 윤활을 포기해요. 거의. 그 다음에 의지하는 게 뭐예요? 냉각수예요. 냉각수. 그러니까 냉각수가 안 좋고 엔진 오일이 안 좋고 그때는 뭐예요? 냉각 팬이 계속 돌아요. 냉각 팬이. 냉각 팬은 어때요? 엔진 온도가 90에서 100도 사이가 컨트롤이 되고 제어가 되면 어때요? 냉각 팬을 강제로 계속 돌아요. 몇 도까지? 88도에서 87도까지 떨어뜨려요. 4도에서 5도를 계속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에어컨의 휴레기, 에어컨을 키면 휴레기가 돌아가서 우리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에어컨을 켜서 많이 나오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고요.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에어컨의 전력이 상승하는 이유는 휴레기가 돈다. 휴레기 다 있잖아요. 에어컨 밖에 돌잖아요. 뜨거운 바람 나오잖아요. 이게 뜨거운 거를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그게 실외기예요. 근데 그게 그것도 선풍기죠. 어떻게 보면. 걔는 뭘 시키는 역할을 해요? 휴레기, 냉방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걔가 하는 거예요. 밖으로 열을 내보내잖아요. 자동차는 밖에 있는 차가운 거를 또 안으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돌잖아요. 요 냉각팬, 여기 보면 냉각팬이 있잖아요. 이 냉각팬은 여기다 휴지를 대면 휴지가 어떻게 돼요? 이를 빨려 들어가지 않잖아요. 엔진 룸 쪽으로 불잖아요. 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역학적으로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선풍기가 차가운 건 나한테 때려 시원하고, 선풍기 입장에서 엔진은 뭐예요? 내가 열받고 있잖아요. 엔진이 열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 바람을 쏘야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강제 구동하는 그 냉각 팬은 배선을 거꾸로 끼면 어떻게 돼요? DC 전류니까 이쪽으로 뱉는 경우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차가 견인해 왔는데 열이 계속 받아요. 내가 보니까 냉각 팬이 거꾸로 돌고 있어. 거꾸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 냉각수, 냉각팬, 또 하나가 냉각시켜주는 게 있죠. 자연 냉각. 오늘 이제 봄의 기운이 좀 있지만 아직 쌀쌀해요. 보니까 온도계를 보니까 0도, 아직 1도, 2도, 지금 4도 정도 되는데 4도의 온도면 우리가 냉장실의 온도입니다. 냉장실. 근데 우유가 가장 보관하기 좋은 온도가 4도에서 6도, 2도, 4도, 6도. 근데 2도는 좀 바람 불면 얼어요. 근데 4도에서 5도 사이가 가장 냉장 보관하기가 좋은 게 우유죠, 우유. 그 온도가 현재 온도예요. 근데 그 자연적으로 냉각을 시켜주는 게 엔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는 이 네 가지의 냉각 장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연 냉각, 자연풍, 강제 구동, 냉각 팬, 엔진 오일, 또 뭐요? 엔진 냉각수. 요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엔진을 식히는 거예요. 90, 100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88도로 떨어지더라고요. 88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 그냥 동고동락 하는 이 자동차가 시내 주행을 왔다 갔다 하고 갇혀서 사는 차들, 장거리 안 뛰고 바람 쐬러 좀 내보내야 되는데 바람도 안 쐬고 그냥 마트만 왔다 갔다,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은 자연풍을 맞을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실외 나가가지고 야 우리 외곽 한번 달려, 바람 한번 쐬놓가, 이런 게 없는 차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5,000km 안 됐는데 엔진 오일 갈아야 돼요? 갈아야 됩니다. 왜? 이 차들은 시내 주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엔진이 계속 구동이 되는 거예요.
섰다 갔다 반복하잖아요. 내 직장이 1시간 거리야. 안 막혔을 때. 근데 막혔을 때는 2시간을 가요. 그럼 1시간은 엔진이 어떻게 해요? 열받게 있는 거야. 아, 나 열받아. 1시간 동안 열받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그걸 반복해서 한다, 안 한다. 그럼 10,000km를 뛰는 거예요. 5,000km 곱하기 2. 그죠? 그럼 10,000km잖아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타다 보면 바쁘게 살면 뭐예요? 엔진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이 차 엔진 수리 했잖아요. 계속 돈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게 살면 계속 힘든 게 내 짐이 몸에서 떠나지 않아. 이 짐에서 좀, 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싶은데 내 어깨 등에 계속 짐이 더 쌓이네. 이게 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래. 바쁘게 살다 보면 내 짐이 오히려 더 무겁게 쌓입니다. 자, 오늘은 자가정비한 차 제가 다시 원복했습니다. 원복하고 저한테 미안할 필요 없어. 이분이 막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야. 사실 얼굴도 몰라요. 좀 이따가 이제 1시간 후에 이제 방문하실 건데 다른 것도 정비해드렸어요. 너무 말을 이쁘게 하셔서 해주었습니다, 제가. 네. 정말 어떤 분은 그냥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분도 있어요. 말을 너무 이쁘게 하시는 거야, 말을. 네. 이 참 말, 여러분, 저도 말 이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게 어떨 때는 상담 전화 받으면 지쳐서 또 그런 무의식적으로 제가 이제 겸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넓은, 저보다 더 넓으시잖아요. 시청자분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